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강입니다. 이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허리가 아플 때 정형외과를 갈까 신경외과를 갈까? 이건 사실 뭐 환자 마음이죠. 뭐. 환자 마음인데 이제 정형외과 의사하고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를 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하는 거에 대한 어떤 최종 목표 좀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수술을 뭘 할지 고르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 지향점 중에 맞는 걸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좀 예민한 주제긴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대학병원,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별로 다르지는 않을 건데 정형외과 스텝이 한 10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경추하는 사람 1명, 요추한 사람 한 2~3명, 그래서 보통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척추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줄 잡아 생각해 보면 한 6명 정도 척추 스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임이 따지면은 거의 한 7, 8명, 10명에 준하는 사람들이 척추를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산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척추 보는 스텝은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레전트를 하면서 정형외과 선생보다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조금 척추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좀 낮다. 백병원 같은 경우도 척추 한 명 내지 2명 있으신 것 같은데 정형외과는 3명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작다 보시면 되고, 신경외과는 주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요새는 또 이렇게 요새 뭐 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이제 머리를 까는, 머리에 피가 터져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로 오리엔티드 돼 있는 과고, 정형외과는 사실 척추하면 되게 정형외과 중에서도 3D입니다. 3D. 왜 그러냐면은 관절이나 뭐 어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수술을 할 때 절개선이 크지 않고요. 특히 요새는 뭐 내시경으로 수술 많이 하니까 중노동이 아닌데, 척추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해가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절개를 많이 하거든요. 절개해서 막 당기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사실 제가 척추 수술 하나 하고 나왔는데 그 근육을 당겨서 이제 척추 열어서 보기 때문에 힘든데, 요새는 이제 내시경도 많이 하고요.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현미경을 갖다 놓기도 하고 해서 그런 수술 방법은 좀 줄긴 했지만, 저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막 까서 수술하는 의사는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가 나오고 난 뒤에 척추가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외과 의사는 우리나라 뭐 잘못하면 고소당하고, 뭐 아니면은 뭐 머리 잘못했다가 사람 죽으면은 뭐 재판에 엮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병원에서 만약 머리 수술했다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그러면은 대학병원에 옮기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또 이렇게 재판을 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의사들이 더럽고 치사하기도 하고 재판에 걸리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 같은 2차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는 거의 하기가 싫은 거죠. 그때 뭘 하시느냐? 척추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닝은 하는 사람은 작은데 나와서 하는 사람도 많으니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전문 병원에서 많이 배우십니다. 전문 병원에서 이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배우시기 때문에 전문 병원에 약간 하는 행위들을 많이 이제 공유해서 하시는 경향이 높고, 정형외과 척추는 대학에서는 사실 그렇게 조금 째고 하지 않거든요. 확 열어서 수술하고 변형 수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절개선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들을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면, 우리들은 빅 인시전, 빅 서전, 그러니까 많이 째는 거, 많이 확 째는 거를 아주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컨셉이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군대에서는 대부분 허리를 신경외과가 보게끔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한두 번씩 꼭 사고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군병원에서.
그게 또 군병원을 불신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억하는 그런 사고만 해도 뭐 열대 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군대에서 하는 척추를 많이 하는 이유도 하나 있고, 나와서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머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척추를 하면서부터 이제 볼륨이 하는 사람의 볼륨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오는 인풋은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오히려 약간 정형외과가 좀 딸리는, 쪽수가 좀 딸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디 가시면은 환자들이 여기는 신경외과 의사가 왜 척추를 안 봐요? 이렇게 물어볼 만큼 약간 사회 트렌드가 글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제 그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척추 관절이 아플 때는 어디를 갈까? 엉치를 아플 때 어디를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전문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분과 전문의가 되면은 다 제한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입니다. 척추 관절을 나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척추랑 관절은 붙어 있어요. 내가 오늘 환자를 한 70명 정도 봤는데 그 중에서 척추만 따로 있고 관절만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찍은 환자가 반,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찍은 환자가 반,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과잉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찍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사회가 뭐 분과 전문이 확 나눠져 있으니까 환자분들도 솔직히 헷갈리시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람 몸이 척추 따로 관절 따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좀 애매하시면 저같이 다 보는 의사를 찾아오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엉덩이가 아플 때, 뒤가 아플 때 뭐 한두 개의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실 때 보면은 옷자다리가 있는 분이나, 옷자다리 때도 엉덩이 아픕니다. 고관절에 축이 틀어지거나 변형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척추에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 척추에 신경이 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엉치가 아플 때도 역시 정형외과로 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가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목에서 어깨까지 얼마나 멉니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5번, 6번, 6번, 7번 신경이 누르면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같이 보시는 의사한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MRI는 과연 왜 찍어야 되느냐? MRI에서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단순 디스크하고 오래돼서 뼈로 변한 디스크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석회화된 디스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MRI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경이 눌렸는지, 아니면 어디 인대가 부풀어 올랐는지, 관절에 물이 찼는지, 신경이 어디서 변형돼서 눌리는지, 혈관이 어디서 눌리는지 같은 것들은 CT로 볼 수가 없어요. CT로 보려면 부분적으로 혈관을 보려면 조영제라는 물감을 섞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T 조영술이라고, CT에다가 조영제를 넣으면, 할 때 조영제를 넣으면은 신경이 보이는 것들을 옛날에는 하기도 했는데 MRI가 다 나와 있습니다. CT 조영제는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MRI 조영제보다. 그래서 CT 조영술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요새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래된 디스크에서 구분하려면 CT나 MRI 둘 다 찍으셔야 되고요. 신경을 주로 보려면 MRI 보시는 게 좋고, 뼈 구조를 보려면 CT를 보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척추 질환은 급성기 병이면 거의 대부분 MRI만 보셔도 됩니다. 만성적으로 오래되거나 뼈가 튀어나와 있거나 변형이 있거나 그러면 CT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RI 대신에 CT를 찍어도 디스크 진단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딱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CT만 보고 디스크 진단을 하시려면 조영제라는 물감을 섞거나 아주 이게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CT를 보고 진단하는 건 사실 1960년대 의사하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고, MRI를 보고 진단하는 거는 1990년대 이후에 발전된 의료 기술을 가진 2000년대 의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저는 MRI 찍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남아있거나 통증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통증은 약 먹고 물리치료해서 3주 정도 지나면 낫습니다. 3주가 지나거나
한 달이 넘어가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면 치료는 똑같습니다. 약, 물리치료, 주사, 시술, 수술.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치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MRI를 찍거나 이런 것들은 3주 이후에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보시고 보전 안 되면 추가 검사를 하셔서 주사나 시술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나는 조금 째고 조금 해서 조금 하겠다. 그러면은 신경외과 의사를 뭐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가장 마지막으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신경외과 의사는 신경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감압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신경에 눌린 뼈만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재고 뼈만 제거하는 수술을 좋아합니다. 디스크만 빼내는 수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디스크가 망가지고 이미 뼈가 망가졌으면 분명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앞뒤가 틀어져 있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까지 같이 본다면 정형외과 의사가 그것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치료의 차원의 진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